네, 첫 코너 지난 금요일 주말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S&P 500에 이어서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상승 요인 짚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다우 지수만이 한 0.5% 사상 최고 약간 모자라 있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가뿐하게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중국 측에서 미중 간의 어떤 협상에서 1단계가 지금 거의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라는 긍정적 소식도 분명히 도움됐지만은요. 실제로 시장에서 주가를 사상 최고가로 밀어오는 가장 큰 요인은 역시 깜짝 놀랄 만한 고용 보고서의 결과였습니다. 10월 달 고용 보고서 핵심은 역시 신규 일자리였습니다. 신규 일자리는 당초 7만 명에서 많아봤자 9만 5천 명 정도로 예상됐었죠. 왜냐하면 GM에서의 파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를 낮추자는 의견이 워낙 많았었는데요. 실제 발표된 거는 12만 8천 건이 됐기 때문에 적게 봤던, 아주 낮게 봤던 것은 거의 2배 정도 나왔고요. 그나마 긍정적으로 봤던 9만 건에 비해서도 상당히 한 30% 정도 더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기폭제가 됐고요. 실업률은 한 3.6%로 한 3개월 계속 유지됐던 3.5%보다 0.1%포인트 올라갔지만 그나마 완전 고용 수준이 되겠고요. 임금도 전월 대비 한 0.2% 올랐는 건데 이거 역시 긍정적인 신호. 이렇게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조업은 여전히 3만 6천 건 정도의 일자리가 감소됐지만 실제로 추세에서 그렇게 벗어나는 분야는 분야 아니었고 역시 이 부분에는 자동차 쪽에서의 일자리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용 보고서에 대한 월가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물론 월가의 반응은 주가 자체에서도 보이다시피 사상 최고가로 환호가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에버코어 ISI에서의 커멘트가 가장 극명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인용해 드립니다. 완벽한 숫자라고 표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이 완만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한 꾸준하게 임금이 올라가고 있고요. 꾸준하게 임금이 올라가니 당연히 구직자의 수요가 늘어나고 고용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바로 이런 고용률의 증가는 결국 다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바로 이런 것들은 밀레니얼들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이런 선순환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결국 이 모든 고용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면 결국 뭐가 늘어나겠습니까? 소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미국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요인이 되겠고요. 바로 이것이 바로 연준이 바로 표현하고 있는 미국 경제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좋은 최적화된 구조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것이 월가의 대체적인 시각이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고용지표 또 중국의 지표도 괜찮게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는데요. 다만 제조업 지표는 계속해서 부진하군요. 그와 함께 시장 특징도 좀 봐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가 드디어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달보다 소폭게 개선됐지만 중요한 건 50이라는 기준점이거든요. 기준점 이하가 3개월 연속지가 됐습니다. 48.3이 나왔고요. 그렇지만 역시 전망치보다는 약간 모자랐습니다. 여전히 말씀드렸던 대로 50 이하인데요. 50 이하가 3개월 연속 지속된 것은 2015년 이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이것조차도 분명히 악재는 악재인데요.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씩이라도 해결되면 이 부분도 다시 50 이상으로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악재로서 일단 반영되기보다는 말씀드렸던 고용 시장이 모든 것을 쓸어가는 그런 좀 안 좋은 소식을 쓸어가는 하루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난주 말에 가장 큰 특징주는 역시 애플이었죠. 애플이 지난주에도 가장 시장을 이끌었던 주식임을 분명한데요. 지난 주말에 다시 2%, 거의 3%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주가는 이제 260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지금 140달러 수준이었으니까요.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했고요. 디지뱅크에서 보유해서 매수로 투자를 올리면서 목표 주가도 27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실적 발표한 이후에 최소 두 군데가 투자 의견 자체로 올라갔는데 이것이 디지뱅크가 니덤에 이어서 두 번째로 투자 의견을 상향한 곳이 되겠습니다. 5G 대표 주자로 알려져 있는 그 중에 하나인 코르보 주식이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고 어닝 가이던스도 상회하면서 주가가 20%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파이퍼 제프레이에서는 바로 목표 주가를 85에서 95달러를 올리게 됐고요.
주간 단위별로는 애플에 이외에도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고공행진을 계속했고 있고요. 특히 JP모건도 긍정적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것도 지난주에 대표적인 특징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과연 뉴욕 증시가 최고치 행진을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가가 관심사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11월은 굵직한 변수들은 전보다는 좀 적긴 한데요. 이번 주 주목할 지표나 변수 알려주십시오. 네, 그 11월은 전통적으로 10월이 강했던 달에는 11월, 12월에는 워낙 강했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자세한 통계는 제가 준비해서 내일 한번 소개해드리겠고요. 지표는 지난주에 워낙 큰 것들, ISM과 실업률이 있어 고용 보고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수요일 날 발표되는 ISM 비제조업, 흔히 얘기해서 서비스 PMI라고 얘기하는데 역시 이 부분 좀 관심거리가 되겠고요. 소비자 관련해서는 최고의 권위 있는 많이 인용되는 것이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신뢰지수인데요. 금요일 날 발표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적은 지난주까지 거의 70%가 발표됐습니다. 350여 개의 기업이 실적 발표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80개가 실적 발표하면서 이번 주까지 발표되면 거의 90% 실적 시즌이 끝납니다. 참고적으로 레피니티브 기준을 보면 많이 생각보다 좋아져서요. 3분기 실적이 지금 발표된 것 그리고 전망까지 분석해 보면 한 마이너스 0.8%, 결국 마이너스 1% 이내에서 하락폭이 나오지 않겠냐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될 기업에서 두세 개만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오늘 밤에는 우버가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올해에 제일 관심이 많았지만 제일 실망스러운 것들이 우버와 리프트였는데요. 바로 그 우버가 실적 발표하겠고요. 수요일 날은 퀄컴이 있습니다. 퀄컴은 대표적인 통신칩이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이 있겠고요. 아마 이번 주뿐만 아니라 남은 실적 시즌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역시 한국에서도 많이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월트 디즈니의 실적 발표가 목요일 날, 한국 시간을 보면 목요일 날 밤에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욕 앤 서울 오늘도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